배민에 입사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저한테 계기가 됐었던 책이에요. 달과 유펜스. 고객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 찰스라는 인물이 나와요. 되게 그냥 잘 나가는 그런 주식 중개인 같은 걸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불현듯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막 불륜도 저지르고요. 사회적인 그런 관념이나 윤리적인 잣대나 이런 거를 다 초월해요. 근데 그거에 그냥 심취해서 순수하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만 솔직하게 하는 욕망에 충실하거든요. 제가 막 그 전 회사에서 일이 재밌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불만족스럽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거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.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. 그러니까 달을 좀 쫓아서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용기가 불현듯 생기는 거예요. 마침 이제 배달의 민족 공고를 보기도 했고 피겨 스케이터가 되겠어. 뭐 기타리스트가 되겠어.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케터인데 영화가 아니라 브랜드 마케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정도는 충분히 내 꿈을 이상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원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. 상사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 이 책을 읽으면은 그냥 되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책이에요. 저 사람이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정말 저 사람의 문제인가? 내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그게 내 어떤 문제 때문에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든 책이라서 읽을 땐 참 마음이 찔리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만 항상 읽고 나면은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.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사람, 그냥 어떤 기능적인 무언가로 대하게 되거든요, 자연스럽게. 그거를 피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를 회사 안에서 만들어 나간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서 그래서 특히 사람들 대할 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. 저희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 중에 잡담이 경쟁력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.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랑 결부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동료들한테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안정감, 그거를 느끼는 것이 조직의 성과나 그 업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. 이게 이제 책의 요지인데 잡담을 잘 하는 것이 경쟁력일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. 이 의견을 내는 것 또한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좋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기. 그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하려고 노력하기 하고 있습니다. 일의 격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작가님이 약간 페이스북의 현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신데 이 책이 그 페이스북에 남기신 여러 개의 글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에요.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경영, 경제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사실 이 책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어요.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만 보더라도 많은 이제 경영 전략이나 그런 삶의 지혜, 그다음에 일에 대한 지혜들을 좀 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좋은 것 같고 더욱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페이스북 그 올리신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다 보니까 이게 막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그냥 이어지는 책이 아니라서 보시면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. 타이틀이 하나의 그냥 챕터예요. 뭔가 긴 책을 약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읽고 싶은 내용만 좀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이 책을 추천했어요. 뭔가 이제 일할 때 일 잘하는 그런 멘토가 내 옆에 붙어가지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.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참고하면서 하면은 되게 그냥 내 옆에 무슨 멘토가 붙어있는 것만이 좀 든든하더라고요.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 많고 우리들이 과제나 업무를 주어지잖아요. 그런 일을 받게 될 때 먼저 그 과제의 진짜 이유, 숨겨진 열망을 찾으세요 라는 멘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Y를 잘 뽑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이 되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랬던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단순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본질을 알고 생각을 많이 해야만 단순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조금 접목하고 변화했던 거는 어려운 말 쓰거나 이렇게 더 이렇게 포장하려는 노력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고
그냥 딱 핵심만 뭔가 단순하게 그려줄 수 있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추천한 책은 함께 자라기라는 책입니다. 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일을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막상 실제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러지는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. 이 책은 약간 진짜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작년에 겪었던 상황들이 자꾸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신뢰랑 이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것마저도 상대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이제 신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만큼 신뢰를 줬는가,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팀원들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, 그걸 팀원들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랑 교감하고 있는 거, 그게 진짜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막 스타보다 팀워크, 뭐 잡담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잡담이 경쟁력인 게 왜 경쟁력인지를 약간 감이 잘 안 왔던 부분들이 있다면, 여기서 이제 대화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라이언 바틴이라는 분이 쓴 분노의 이유라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정말 화가 나던 날 이 책을 골랐어요. 서점에 가서 책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.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내가 왜 화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직장 생활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, 화내고 나면 또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맨날 왜 화냈는지 생각해보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화내고, 그걸 또 알게 되니까 더 화가 나고 막 이래서 자꾸 화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. 이 책에서 연료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이 연료를 잘 사용하면 내가 얼마든지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.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약간의 화가 나 있음을 원한대요. 그래야 경기 퍼포먼스가 난다는 거죠.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욱할 때가 되게 많고 이해가 안 돼서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 화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. 대신에 이걸 계속 앓고 있으면 좀 스스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좀 다뤄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예민해져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지?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초조한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. 그리고 회사에서도 누가 이상한 헛소리를 해서 만약에 화가 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얘기를 왜 했을까? 그럼 내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? 아니면 내가 제안을 할 수는 없는 건가? 이런 식으로 좀 더 차분해졌다고 해야 하나? 좀 그런 식으로 대처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는데요. 배틀그라운드라는 되게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자서전입니다.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 이제 비전의 중요성, 그리고 노동자와 인재의 차이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. 비전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조직이랑 회사는 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왜 함께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해야 하나가 되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. 비전과 핵심, 그리고 꿈, 도전과 같은 가치들을 확립하고 집중하는 것이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노동자와 인재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는데, 그 차이는 노동자는 노동 시간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인재는 노동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를 받고, 인재는 꾸준한 성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또 우리 회사의 우아한 인재상을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.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렇게 협업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. 저는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, 이게 사실 어른들 용은 아니고 아이들이 보는 책이에요. 막연하게 답답해, 싫어 이런 표현을 할 때
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부모님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본다라고 책 소개를 받았고, 저는 그 문구를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책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연히 추천받아서 저도 읽게 되었고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. 일하다 보니까 좀 말랑말랑한 표현들도 안 쓰게 되고 말이나 표정들도 좀 점점 사라지고 좀 이렇게 약간 수분기 없는 건조한 업무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고, 감성 근육에 많은 손실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걸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 감정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오늘의 키워드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행복했던 정말 소소한, 제가 커피를 내렸는데 생각보다 향이 진해서 온 방에 퍼졌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소하게 기록해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에 의미가 생기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감사한 순간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더불어서 관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닦는 느낌이 된 것 같습니다. 제 일상을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저한테 막 극강의 괴로움을 안겨주기도 하고, 반면에 되게 기쁠 때도 있잖아요. 고와 저를 만들어주는, 버라이어티함을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.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, 그것을 실행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. 이건 내가 잘하네? 이건 내가 좋아하네?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싫어하네?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서, 뭔가 일이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것들, 교집법 같은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. 사실 출근과 동시에 퇴근하고 싶고, 그리고 맨날 연휴였으면 좋겠잖아요. 근데도 막 이러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 갑자기 막 혼자 엄청 몰입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막 타자에 막 신명나게 막 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있잖아요. 왜? 그럴 때 되게 또 몰입이 주는 에너지를 막 느끼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일은 되게 에너지라고 생각했어요.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도 일은 할 것 같다. 개똥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똥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흔하고 하찮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이제 강아지한테 변을 잘 본다는 건 꼭 필요한 거고, 소화를 잘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, 또 안 그러기 위해서 사료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거든요. 저한테 일은 누구한테는 그냥 흔하고 원래 돈 벌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라는 그냥 살기 위한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, 저는 약간 그런 이왕이면 좀 더 잘 해보려 하고, 어쩌면 삶에서 제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. 이 과정에서 되게 순수한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, 또 일을 하면서 제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되게 기능적인 사람이거든요. 뭔가 감정만을 위한 관계를 거의 맺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세상과 관계 맺는 수단으로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저한테 일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업무적인 역량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욕심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업무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질문을 하고 또는 수용하고, 이런 관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또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, 그런 걸 최대한 흡수해서 성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한테 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배워서 남주자라는 게 저의 약간 모토인데, 회사에서 이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회사에서 만드는 가치들도 창조할 수 있고, 또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경험을 하는 곳이어가지고,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살아가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. 버는 일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약간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보니까 평생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